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85세입니다. 어떤 분이 제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김 박사님 수십 년간 의사로 일해오시면서 가장 마음에 남는 것이 무엇인가요? 저는 잠시 침묵한 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것은 어르신들의 근육이 소리 없이 사라져가는 것입니다. 소리도 없고 눈에 띄는 상처도 없지만 그로 인해 많은 어르신들이 넘어진 뒤에 다시는 일어서지 못하게 되는 것이지요. 저는 서울에서 부산까지 여러 병원에서 일해왔습니다만 낙상으로 입원하는 고령의 환자분들을 수천 명이나 봐왔습니다. 처음에는 주된 원인이 골다공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연구와 현장에서의 관찰을 거듭하면서 진짜 원인은 근육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근육이야말로 일상의 모든 동작을 지탱하는 조용한 토대인 것입니다. 60세가 지나면 우리 몸은 아무런 예고 없이 근육량의 약 30%를 잃어버립니다. 마치 가을의 나무잎이 조용히 떨어지듯 매일 조금씩 줄어드는 것입니다. 제가 가장 걱정하는 부분이 바로 이 점입니다. 겉보기에는 건강해 보이고 걷거나 일을 하고 있어도 사실 몸속에서는 근육이 조용히 약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지 못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일어서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이 현상은 사르코페니아, 즉 노년기 근감소증이라고 불립니다. 하지만 제게는 조용한 도둑과도 같습니다. 어르신들의 스스로 설 힘, 스스로 살아갈 힘을 빼앗아가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금도 인천에 사시던 78세 여성분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단 한 칸의 계단에 발이 걸려 넘어졌을 뿐인데 3개월이나 입원하셨습니다. 그 후로는 휠체어 생활이 시작되었고 이윽고 화장실에 가는 것조차 혼자서는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큰 사고가 아니라 몸 안에 있는 조용한 힘을 간과한 결과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을 우울하게 만들려고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오늘은 기쁜 소식을 공유하고 싶습니다. 최근 하버드 대학의 연구에서 이런 희망이 제시되었습니다. 70세가 넘어도 근육은 회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필요한 것은 특별한 보충제나 고가의 치료가 아닙니다. 매일의 식사에 올바른 식품을 조금 더하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그 중에서도 어떤 식품에는 매우 드문 생물성 단백질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고가의 영양 보충제보다 효과가 높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실제로 참가자의 91%가 6주 후에 근력의 뚜렷한 변화를 실감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식품은 어쩌면 여러분의 부엌에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 힘을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을 뿐일지도 모릅니다. 지금 이 영상을 어디에서 보고 계신가요? 서울, 부산, 제주도 아니면 산골의 작은 마을에서 보고 계신가요? 부디 댓글창에 안녕하세요 라고 한마디 남겨주세요. 이 공간에서 우리 서로가 친구로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에 저는 기쁨을 느낍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었다고 느끼신다면 꼭 채널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그것이 우리가 앞으로도 함께 지식을 넓히고 서로를 지지하는 힘이 될 것입니다. 그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식품이 우리의 근육을 조용히 키우고 다리 허리를 지탱하며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답게 살아가는 존엄을 지켜줄 수 있는지 말입니다. 6번째 식품. 지금도 제 어머니의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강원도 시골집에서 매일 아침 가족들을 위해 달걀을 하나씩 삶으시던 어머니. 그리고 항상 이렇게 말씀하셨죠. 몸은 집과 같단다. 매일 작은 벽돌을 정성껏 쌓아 올리지 않으면 안 돼. 달걀이 바로 그 벽돌이란다. 의사로서 60년 이상 노인 의료에 종사해온 지금 저는 분명히 느낍니다. 어머니의 그 말씀은 단순히 옛 지혜가 아니라 의학적으로도 진실이었다는 것을요. 70세, 75세, 그리고 80세가 가까워짐에 따라 우리는 여러 가지를 놓아주게 됩니다. 젊은 시절과 같은 민첩함이나 무거운 짐을 드는 힘계단을 가뿐하게 오르는 다리 힘. 하지만 절대로 놓아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근력입니다. 근력은 단지 걷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답게 살기 위한 토대이며 자립과 존엄의 기둥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기둥을 받쳐주는 작지만 강력한 버팀목, 그것이 바로 달걀입니다. 어떤 분이 제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김 박사님 매일 달걀을 먹으면 콜레스테롤이 걱정되지 않으세요? 그 마음은 잘 압니다. 저도 예전에는 똑같이 걱정했었습니다. 하지만 하버드 대학의 연구와 수많은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저는 깨달았습니다. 문제는 달걀 그 자체가 아니라 먹는 방법에 있다는 것을요. 손바닥에 들어오는 작은 달걀 한 개에는 약 6기의 양질의 단백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단백질은 체내에서 거의 완벽하게 흡수되는 매우 우수한 영양소입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류신이라는 아미노산입니다. 이 성분은 60세를 넘어 저하되기 쉬운 근육의 합성 기능을 다시 활성화하는 작용을 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기피하기 쉬운 노른자를 제발 버리지 마세요. 노른자에는 비타민 D와 콜린이 풍부하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들은 신경계와 근육의 연계를 지원하는 중요한 영양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걸음 한 걸음이 안정되고 일어서는 동작이 가벼워지는 것입니다. 저는 70세가 넘은 환자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리곤 합니다. 손발이 떨리기 시작하고 나서 허둥지둥 보충제를 찾지 마시고 부디 매일 아침 달걀부터 시작해 주세요. 예를 들어 이런 간단한 아침 식사는 어떠신가요? 삶은 달걀 한 개 데친, 시금치 약간 통밀빵 한 조각, 그리고 따뜻한 차 한 잔. 이 아침 식사는 근육뿐만 아니라 마음도 키워줍니다. 서울이나 부산 같은 대도시에서는 유정란을 쉽게 구매할 수 있고 지방이라도 신선하고 확실히 가열한 달걀이라면 충분히 영양가가 있습니다. 호주의 한 연구에서도 달걀을 매일 먹어도 심혈관 위험은 올라가지 않는다고 나타났습니다. 오히려 혈중 지질의 균형을 맞추고 전신의 체력을 높이는 효과까지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이 먹느냐가 아니라 매일 올바른 방법으로 계속하는 것입니다. 달걀을 집안의 편안한 실내화처럼 늘 곁에 있는 존재로 만들어 보세요. 단순하고 친숙하며 그리고 무엇보다 소중한 일상의 버팀목이 될 것입니다. 저는 85세지만 지금도 매일 아침 달걀을 한 개씩 먹고 있습니다. 늙음을 두려워해서가 아니라 제 발로 서고 제 손으로 차를 끓이고 설거지를 하고 그리고 툇마루의 꽃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저다운 일상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만약 이 이야기에 조금이라도 공감하셨다면 부디 댓글창에 한마디 적어주세요. 저도 매일 아침 달걀을 먹고 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뵐 수 있다면 저는 매우 기쁠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살아갈 힘과 존엄을 소중히 여기며 끝까지 활기차게 살아가는 동료들이니까요. 5번째 식품 잎채소. 60년 이상 의사로 일해오면서 많은 환자분들로부터 이런 말을 자주 들었습니다. 김 박사님, 요즘 발밑이 흔들리고 무릎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아요. 그럴 때 저는 바로 약을 처방하지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묻습니다. 최근에 잎채소를 잘 챙겨 드시고 계신가요? 언뜻 관계없어 보이는 질문으로 생각될지 모릅니다. 하지만 사실 잎채소야말로 나이든 우리 몸에 조용하면서도 강력하게 작용하는 자연의 지팡이인 것입니다. 저는 지리산 근처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어머니는 매일같이 시금치, 케일, 근대 등을 데쳐서 식탁에 올려주셨습니다. 어릴 적 저는 종종 생각했습니다. 왜 매일 이렇게 채소만 먹어야 할까 하고요. 하지만 이제 85세가 된 저는 깨닫고 있습니다. 그 소박한 한 접시가 제 몸의 지구력과 유연성 그리고 노년의 존엄을 조용히 키워주고 있었다는 것을요. 잎채소는 눈에 띄지 않고 수수한 존재로 보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풍부한 영양의 보고가 담겨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천연질산염. 이것은 혈류를 개선하여 산소와 영양을 전신의 근육으로 운반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 결과 다리, 저린 무릎의 뻐근함, 조금만 걸어도 지쳐버리는 피로감이 조금씩 완화되는 것입니다. 또한 잎채소에는 마그네슘, 칼슘, 칼륨과 같이 근육에 필수적인 3가지 미네랄이 풍부하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마그네슘은 근육의 이완을 부드럽게 해줍니다. 칼륨은 뇌에서 근육으로 보내는 신호를 신속하게 전달합니다. 칼슘은 근육과 뼈를 튼튼하게 지지해줍니다. 단 한 컵에 데친 채소로 몸이 하루에 필요로 하는 마그네슘의 약 50%를 보충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65세가 지나면 이 미네랄이 부족해지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놓칠 수 없는 것이 비타민 K입니다. 이 영양소는 근육을 만드는 단백질을 활성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2015년 국제노년학회지에 게재된 연구에서는 잎채소를 많이 섭취하는 고령자일수록 운동 능력과 균형 감각이 양호하다는 것이 나타났습니다. 서울, 제주도 어디에
사시든 마트에 가면 잎채소는 금방 찾을 수 있습니다. 씻어서 포장된 채소라면 몇 분만 찌기만 해도 훌륭한 반찬이 됩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채소를 조연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나이든 몸에게 채소야말로 다음 한 걸음을 지탱하는 주춧돌입니다. 계단을 오를 때 자녀나 손주의 손을 빌리지 않기 위한 한 접시인 것입니다. 조리도 간단합니다. 데쳐서 간장 양념을 조금 뿌려도 좋고 두부와 함께 된장국에 넣어도 좋습니다. 아침에 달걀 프라이와 함께 시금치를 곁들이는 것만으로도 훌륭한 근육 식단입니다. 제게 잎채소는 눈에 띄지는 않지만 늘 곁을 지켜주는 든든한 친구와도 같은 존재입니다. 화려하지는 않지만 항상 조용히 곁에 있어주며 일어설 때의 한 걸음, 걸을 때의 힘을 지탱해줍니다. 만약 이미 잎채소를 매일의 식사에 포함시키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부디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것이 바로 우리는 지금도 자신의 몸을 소중히 여기고 있다는 조용한 연대의 표시가 될 것입니다. 뿌리가 대지를 살찌우듯 우리도 또한 몸과 마음을 가꾸어 나갑시다. 네 번째 식품 공유. 어릴 적 경상도 외곽에 있는 고향에서는 겨울이 되면 어머니께서 자주 따뜻한 팥죽을 끓여주시곤 했습니다. 은은하게 달콤하고 김이 모락모락. 나는 그 한 그릇을 온 가족이 화롯가에 모여 앉아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어머니는 자주 이렇게 말씀하셨죠. 콩은 작지만 겨울을 건강하게 날 힘을 준단다. 당시에 저는 그저 맛있다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의사가 되어 고령의 환자분들이 나이와 함께 근력을 잃어가는 모습을 셀 수 없이 많이 본 지금 비로소 그 말씀의 의미를 알게 되었습니다. 작은 콩알이 조용히 그리고 확실하게 몸의 토대를 받쳐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60세가 지나면 우리가 느끼는 피로나 무기력함은 반드시 나이 탓만은 아닙니다. 사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근육이 사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고맙게도 자연은 우리에게 아주 상냥한 선물을 주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콩입니다. 팥 검은 콩, 병아리 콩, 렌틸 콩, 어떤 것이든 상관없습니다. 삶은 콩을 밥그릇 하나 정도 먹으면 약 15개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 콩 단백질은 소화 흡수가 느려서 근육을 오랫동안 온화하게 키워줍니다. 금방 배불러지고 금방 배고파지는 식품과는 달리 조용한 영양 보급을 해주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조용한 쌓아올림이라고 부릅니다. 극적인 효과는 없지만 몇 달 몇 년 계속하다 보면 확실한 변화가 나타납니다. 걸어도 쉽게 지치지 않게 되고 의자에서 일어설 때 손을 쓰지 않고도 훌쩍 일어설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머리가 맑아지고 마음까지 밝아지는 것입니다. 그 이유 중 하나가 저항성 전분입니다. 이는 장내 유익균을 키우는 먹이가 됩니다. 장이 건강해지면 영양 흡수가 좋아지고 염증도 억제됩니다. 사실 이 보이지 않는 염증이야말로 근력 저하나 무릎 통증의 큰 원인 중 하나인 것입니다. 또한 콩에는 철분, 마그네슘, 칼륨 등 고령자가 부족하기 쉬운 중요한 미네랄도 풍부하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철분이 부족하면 어지럼증이나 숨가쁨이 생기기 쉽습니다.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쥐가 나는 일이 잦아집니다. 칼륨이 부족하면 심박이 불규칙해지거나 근육의 반응이 둔해지기도 합니다. 미국 터프치 대학의 연구에서도 일주일에 4회 이상 콩을 먹는 고령자는 근력이 유지되고 보행 능력도 높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차이는 한두 주 만에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몇 달 몇 년 후에 확실히 발걸음이나 삶의 질로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먹으면 좋을까요? 라고 자주 질문받습니다.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일주일에 3, 4회 한 번에 100, 150지의 삶은 콩을 기준으로 섭취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현미와 함께 콩밥을 짓거나 콩을 부드럽게 삶아 수프를 만들거나 병아리 콩을 이용한 후무스를 통밀빵과 함께 먹는 것도 좋습니다. 혹은 오후 간식으로 따뜻한 단팥죽 한 그릇도 좋겠지요. 소화가 걱정되는 분은 건조한 콩을 하룻밤 물에 불린 후 조리하면 부드러워집니다. 또는 통조림 형태의 완두콩을 사용해 잘 씻어서 쓰는 것도 편리합니다. 이 작은 콩을 부디 얕보지 마세요. 무엇보다도 조용하고 소박한 존재야말로 우리의 힘이 되고 나날의 자립을 지켜주는 것입니다. 아침에 자신의 손으로 차를 끓이고 신문을 들고 침대에서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나는 그런 당연한 일상을 계속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만약 여기까지 읽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부디 댓글을 남겨주세요. 저도 콩을 먹고 있습니다. 그런 한마디만으로도 좋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함께 걷고 있다는 조용하고 확실한 증거가 될 것입니다. 큰 목소리는 필요 없습니다. 매일의 쌓아 올림이 이윽고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마치 한 알 한 알에 콩이 인생을 키우는 것처럼요. 세 번째, 식품 그릭 요거트. 어느 가을 아침 서울 자택의 툇마루에 앉아 따뜻한 차를 마시며 그릭 요거트에 호두를 조금 얹어 먹고 있었습니다. 그때 문득 바람이 뺨을 스치자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조용하고 눈에 띄지 않지만 매일 매년의 건강을 지탱해 주는 것이 있구나. 그릭 요거트는 바로 그런 존재 중 하나입니다. 저는 60년 이상 의사로서 많은 분들과 마주해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확신하게 된 것은 건강한 노년은 값비싼 약이 아니라 나날의 작은 습관에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요거트는 누구나 아실 겁니다. 하지만 그릭 요거트에는 특별한 힘이 있습니다. 수분과 유청을 정성껏 제거함으로써 일반 요거트보다 더 진하고 당분은 적으며 단백질은 약 2배나 됩니다. 이 단백질이야말로 나이와 함께 잃기 쉬운 근육을 지키는 최고의 영양소인 것입니다. 임상영양학 전문지 클리니컬 뉴트리션의 연구에 따르면 그릭 요거트를 매일 먹는 고령자는 먹지 않는 사람에 비해 근육량을 약 45%나 더 많이 유지하고 있다는 결과가 보고되었습니다. 즉, 단 하나의 요거트가 나이와 함께 잃기 쉬운 신체의 힘을 되찾는 데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릭 요거트는 뼈를 튼튼하게 하는 칼슘 근육의 작용을 돕는 비타민 D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습니다. 저는 자주 이렇게 비유합니다. 뼈와 근육은 오랜 세월을 함께한 노부부와 같은 것. 어느 한쪽이 약해지면 다른 한쪽도 균형을 잃게 된다고 말이죠. 그리고 또 하나 놓칠 수 없는 것이 장내 환경입니다. 그릭 요거트에는 유익균인 프로바이오틱스가 포함되어 있는데 사실 면역세포의 약 70%가 장에 존재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장이 건강해지면 영양 흡수도 원활해지고 신체의 가벼움 유연성 지구력까지 달라지는 것입니다. 저는 동년배 환자분들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매일 아침 작은 컵의 요거트를 먹으며 몸에게 고마워라고 말을 걸어주세요. 먹는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치아 시대를 조금 더하거나 가볍게 볶은 호두를 얹거나 항산 화력이 있는 블루베리나 제철 과일을 곁들이세요. 가능하면 무가당 또는 저가당 제품을 선택합시다. 혈압이나 신진대사에 미치는 영향을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이 습관을 벌써 10년 이상 계속하고 있습니다. 별다른 것은 아닙니다. 매일 아침 작은 컵 하나의 그릭 요거트. 그것이 제게는 늙음을 즐기고 자신을 돌보는 조용한 의식인 것입니다. 만약 여기까지의 이야기가 이해하기 쉽고 친근하며 도움이 되었다고 느끼셨다면 부디 댓글창에 숫자 3이라고 적어보세요. 우리는 지금 인생의 가을을 걷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것, 그것은 이런 작은 선택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다음에 소개해드릴 식품은 더욱 친숙하고 바다로부터 온 선물 부드러우면서도 강력하게 다리 허리를 지탱해주는 든든한 아군입니다. 부디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주세요. 두 번째 식품 기름진 생선.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전라북도의 작은 어촌 마을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매일의 식탁에는 고등어나 꽁치 정어리, 조림이나 구이가 오르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어머니는 자주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이가 들어도 생선을 잘 챙겨 먹으면 그렇게 쉽게 쓰러지지 않는단다. 그 시절에 저는 그저 생선이 맛있다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의사가 되어 고령의 환자분들과 마주하게 되면서 그 말씀의 깊은 의미를 비로소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기름진 생선, 예를 들어 연어, 고등어 정어리, 이것들은 나이든 몸에게 자연이 주는 조용한 선물입니다. 부드러운 살 속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으며 특히 중요한 것이 EPA와 DHA라는 두 가지 성분입니다. 이 EPA와 DHA는 체내에 보이지 않는 염증을 조용히 완화하고 근육의 작은 손상을 수리해주는 몸의 장인과 같은 존재입니다. 나이가 들면 계단 오르기가 힘들고 오래 앉았다가 일어서기 어렵다는 고민이 늘어나는데 그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이런 근육의 미세한 염증이나 손상인 것입니다. 또한 오메가3는 단백질의 흡수 효율을 높이는 작용도 합니다. 즉, 적은 양으로도
영양이 제대로 전달되어 식욕이 떨어진 분들에게도 매우 적합합니다. 예를 들어 연어 한 토막 약 100, 120지에는 약 20지의 고품질 단백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하루치 근육 회복에 충분한 양입니다. 또한 미국 임상영양학 저널에 게재된 연구에서는 일주일에 2회 이상 기름진 생선을 먹는 고령자는 3년 후에 근육량이 현저히 많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제게는 강원도에서 홀로 지내시는 81세의 박할머니라는 환자분이 계십니다. 예전에는 요즘 다리가 약해져서 일어서는 것도 힘들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일주일에 2번만이라도 좋으니 고등어를 드셔보세요 라고 조언했습니다. 1년 후 박할머니는 웃으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자전거 타고 다시 장보러 갈 수 있게 됐어요. 생선의 힘은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확실하게 작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기름진 생선에는 천연 비타민 D도 풍부하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비타민 D는 뼈를 튼튼하게 하고 근육 기능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특히 70세, 75세가 지나면 골밀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생선은 매우 중요한 아군이 됩니다. 취향에 따라 생물 생선도 좋고 냉동이나 저염 통조림도 충분합니다. 조리법은 찌거나 굽거나 탕으로 끓여도 좋습니다. 어떤 방법이든 영양가는 확실히 보존됩니다. 향긋한 생강을 넣은 고등어 구이를 흰쌀밥과 함께, 그리고 따뜻한 채소 된장국이 있다면 한 주를 건강하게 버틸 에너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생선은 사치품이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실지 모르지만 나이가 든 지금이야말로 생선을 몸의 수호자로 다시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기름진 생선은 일어설 힘 걸을 힘, 그리고 오래 살아갈 힘을 지탱해주는 조용하지만 확실한 동반자인 것입니다. 만약 여기까지 읽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부디 댓글창에 한마디 남겨주세요. 그것이 자신의 몸을 소중히 여기는 동료가 여기에 있다는 무엇보다 값진 증거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소개해드릴 것은 언뜻 보면 그저 간식 같지만 사실은 손발의 힘을 조용히 지탱해주는 신기한 식재료입니다. 부디 첫 번째 식품도 기대해주세요. 첫 번째 식품 견과류. 얼마 전 경기도에서 오신 84세의 여성분께서 제 진료실을 찾아오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물건을 줍는 것만으로도 허리가 아프고 의자에서 일어서면 손이 떨려요. 그분의 손을 보며 저는 뼈마디가 굵어진 손끝을 바라보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매일 견과류는 드시고 계신가요? 그녀는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견과류는 젊은 사람들 간식인 줄로만 알았어요. 그 마음은 잘 압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아몬드, 호두, 호박씨 등을 술안주나 간식으로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령의 몸에게 견과류는 조용히 근력을 지탱하는 자연의 처방전이기도 합니다. 60세가 지나면 몸의 노화는 갑자기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조용히 조금씩 진행됩니다. 일어서는데 시간이 걸리고 걸을 때 균형을 잃고 찻잔을 옮기는 손이 떨리는 것. 그런 몸의 작은 신호에 견과류는 조용히 다가와 줍니다.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몬드에는 마그네슘이 풍부하게 포함되어 근육의 수축을 돕고 쥐가 나거나 다리가 뻐근한 것을 완화해 줍니다. 호두에는 식물성 오메가3 지방산이 포함되어 있어 근육의 염증을 억제하고 통증이나 불편함을 줄여줍니다. 호박씨에는 아연이 듬뿍 들어있어 특히 남성에게는 근력을 지탱하는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미네랄입니다. 그리고 모든 견과류에 공통적으로 들어있는 것이 비타민 E입니다. 이것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하여 근육의 노화를 늦추고 유연성과 지구력을 유지해줍니다. 미국 터프치 대학의 연구에서는 비타민 E를 충분히 섭취하는 고령자는 근육량이 많고 낙상 사고가 적으며 부상으로부터의 회복도 빠르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럼 얼마나 먹으면 좋을까요? 하루에 한 줌 약 25, 50지이면 충분합니다. 아침 요거트에 뿌려 먹어도 좋고 과일과 섞어 간식으로 먹어도 좋습니다. 작은 용기에 담아 신문을 읽을 때나 버스를 탈 때 TV를 보면서 집어먹는 것도 추천합니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고혈압이나 신장에 불안이 있는 분은 소금이나 양념이 들어있지 않은 견과류를 선택합시다. 단 한 줌의 견과류. 그것은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고 일어설 힘장을 보러 갈 수 있는 다리, 스스로 차를 끓일 수 있는 자유, 그런 일상을 지탱해주는 소중한 한 걸음입니다. 만약 여기까지 읽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부디 댓글을 남겨주세요. 그것은 우리가 함께 조용하지만 확실하게 자신의 몸과 마주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85년의 인생을 돌아보며 제 마음에 가장 깊이 남아있는 것은 어려운 수술도 큰 강의도 아닙니다. 그것은 한때 건강했던 어르신들이 조금씩 걷지 못하게 되고 일어서지 못하게 되며 누구에게도 눈치채이지 않은 채 근육을 잃어갔던 그 현실입니다. 나이가 들면 약해진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이를 먹는다는 것은 천천히 하지만 자신답게 살아가기 위한 시간인 것입니다. 근육을 지키는 것은 자유를 지키는 것, 근육을 유지하는 것은 존엄을 지키는 것, 비싼 약을 살 필요는 없습니다. 필요한 것은 매일의 작은 선택입니다. 아침에 달걀 하나 푸른 잎채소, 한 접시 어머니처럼 따뜻한 콩조림, 부드러운 그리, 요거트 고소한 생선구이, 그리고 손바닥 가득한 견과류. 각각이 몸에게 속삭이는 것입니다. 오늘도 고마워. 몸을 소중히 여기면 몸도 또한 응답해줍니다. 다리가 튼튼하게 움직이는 것, 손에 힘이 남아있는 것, 꽃을 보고 마음이 평온해지는 것. 그것이 늙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아름답고 주체적으로 감사와 함께 살아가는 것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함께 걸어와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부디 이 이야기가 여러분 자신을 위해 그리고 소중한 누군가를 위해 작은 힌트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발걸음은 가볍게, 마음은 평온하게, 그리고 눈에는 빛을 담고 비록 나이를 먹었더라도 당당하게 앞을 향해 살아갑시다. 만약 몸이 지금 살짝 속삭인다면 고마워라고, 그렇게 들렸다면 부디 미소 지으세요. 당신은 지금 매우 멋진 길을 걷고 있습니다. 여러분께 지금까지 우리는 근육을 조용히 키우고 다리 허리를 튼튼하게 지탱해주는 음식에 대해 이야기해 왔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도 눈치채셨겠지만 먹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몸은 기계와 같습니다. 아무리 좋은 연료를 넣어도 매일 부드럽게 움직여주지 않으면 조금씩 녹슬어버리는 것입니다. 저는 현재 85세지만 지금도 매일 아침 작은 운동을 거르지 않고 계속하고 있습니다. 공원에 갈 필요도 없고 요가 매트도 필요 없습니다. 정든 제 방이 최고의 운동 장소입니다. 그리고 단 10분의 운동이 이렇게나 큰 변화를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일어서는 동작이 부드러워지고 계단을 내려갈 때의 비틀거림이 줄어들고, 그리고 무엇보다 나는 아직 내 발로 걸을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됩니다. 지금부터 소개해드릴 것은 65세, 70세가 넘은 분들께 더욱 추천하고 싶은 7가지 부드러운 체조입니다. 모두 라디오를 들으면서도 손주와 이야기하면서도 할 수 있는 간단한 동작입니다. 첫 번째 동작, 배 문지르기, 몸의 중심을 깨우다. 여러분, 저는 매일 아침 침대에서 바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먼저 옆으로 누워 손을 배 위에 가만히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시계 방향으로 부드럽게 원을 그리듯 쓰다듬어 줍니다. 이것은 예전에 어머니께서 어린 저에게 해주시던 그 정겨운 손길입니다. 언뜻 보기에는 별것 아닌 움직임이지만 코어라고 불리는 몸의 중심부를 깨우는 효과가 있습니다. 코어는 일어서고 몸을 비틀고 걷는 등 모든 동작의 토대입니다. 방법은 옆으로 눕거나 의자에 앉은 상태에서 편안하게 손바닥을 배꼽 주변에 둡니다. 시계 방향으로 부드럽게 30-50회 돌립니다. 그동안 천천히 심호흡을 하면서 합니다. 효과는 배와 허리 주변의 혈류를 원활하게 하고 코어 근육을 부드럽게 깨워 비틀거림을 방지합니다. 소화 기능을 돕고 변비 예방에도 도움이 되는데 특히 고령자에게 많은 고민이죠. 주의할 점은 최근에 복부 수술을 받으신 분은 의사와 상담해 주세요. 공복이나 식후 1시간 이상 지난 후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자주 이렇게 말합니다. 아침에 배를 문지르는 것은 몸에게 오늘도 너를 소중히 여기고 있어 라고 전하는 따뜻한 차 한 잔과 같은 것이라고요. 두 번째 동작 제자리에서 다리 천천히 들어 올리기. 아침에 다리를 깨우다. 제가 아직 젊은 의사로 서울의 병원에서 일하던 시절 어느 날 78세 남성분이 집안에서 넘어져 응급 이송되어 왔습니다. 큰 병도 없고 건강 상태도 안정적이었습니다. 원인은 단 하나, 다리가 약해졌다는 사실을 본인이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 사건 이후로 저는 매일 아침 이렇게 다짐합니다. 오늘도 내 다리를
친구처럼 깨워주자. 가장 간단한 방법이 제자리에서 다리를 들어 올리고 뻗는 운동입니다. 눈에 띄지 않는 움직임이지만 자신의 힘으로 일어서고 걷는 힘을 지켜줍니다. 방법은 침대나 의자에 앉아 허리를 펴니다. 양손은 허벅지나 의자 팔걸이에 가볍게 얹습니다. 한쪽씩 무릎을 펴면서 들어 올렸다가 천천히 내립니다. 좌우 교대로 10, 15회씩 합니다. 익숙해지면 다리를 편 채로 3, 5초간 유지합니다. 효과는 허벅지와 무릎 주변 근육이 깨어나 일어서기가 편해집니다. 다리의 혈류가 좋아져 아침에 냉증이나 뻐근함이 완화됩니다. 균형 감각과 반사신경도 길러져 낙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주의할 점은 무릎에 불편함이 있는 분은 무리하게 펴지 말고 조금만 들어 올려도 괜찮습니다. 오래 앉아있기 힘든 분은 얇은 쿠션을 엉덩이 밑에 두어도 좋습니다. 저는 이 동작을 자주 다리를 살짝 노크해서 오늘도 함께 걷자고 말을 거는 것과 같다고 설명합니다. 베란다에서 아침 햇살을 쬐거나 텃밭에서 풀을 뽑거나 혹은 천천히 부엌에서 차를 끓이거나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다리를 부드럽게 깨워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동작, 종아리 가볍게 두드리기. 혈류를 깨워 다리를 지키다. 여러분, 노화는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여름날 발끝이 차갑게 느껴지거나 밤중에 다리가 저리거나 보폭이 예전보다 작아졌다는 것을 문득 깨달았을 때 그것이 바로 몸이 보내는 조용한 신호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 당연하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비록 작은 것이라도 우리에게 할 수 있는 일은 있다고요. 그중 하나가 아침에 양말을 신기 전에 종아리를 가볍게 두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매일 거르지 않고 이 습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방법은 의자나 침대에 앉아 편안하게 있습니다. 손바닥으로 발목에서 무릎 뒤까지 종아리 뒤쪽을 부드럽게 두드립니다. 한 번에 한쪽 다리당 30회 정도 합니다. 두드린 후에는 발목에서 무릎 쪽으로 부드럽게 쓸어 올려도 효과적입니다. 효과는 다리의 혈류를 촉진하여 저림이나 냉증 뻐근함을 완화합니다. 종아리의 작은 근육들을 따뜻하게 하여 걸음이 가벼워집니다. 장시간 앉아 있음으로 인한 혈액 정체를 막아줍니다. 주의할 점은 손바닥을 부드럽게 사용하고 너무 세게 두드리지 않도록 합니다. 정맥류가 있는 분은 더 부드럽게 발목에서 심장 방향으로 쓸어 올리듯이 합니다. 저는 예전에 지도했던 의대생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침에 종아리를 톡톡 두드리는 것은 오늘도 이 다리로 살아갈 거야 라고 몸에 전하는 신호라고요. 불과 몇 분의 움직임이지만 그날의 한 걸음 한 걸음이 편안해지고 일어설 때의 불안감도 분명 줄어들 것입니다. 네 번째 동작 복식. 호흡. 내면에서부터 유연함을 유지하다. 부산에 사시는 86세 여성분께 예전에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아직 장 보러 다니시나요? 그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다니죠, 선생님. 그런데 계산대에서 줄 서 있으면 가슴이 답답해져서요. 그것은 심장병이 아니었습니다. 원인은 호흡이 얕아지고 폐가 예전만큼 넓어지지 않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많은 고령 환자분들께 아주 간단한 것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복식 호흡입니다. 방법은 의자에 앉거나 바로 누워 편안하게 있습니다. 한 손은 배에 다른 한 손은 가슴 위에 둡니다.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며 배가 부풀어 오르는 것을 느낍니다. 배에 얹은 손이 올라갑니다. 입으로 천천히 숨을 내쉬며 배가 들어가는 것을 느낍니다. 아침 저녁으로 50회 깊고 천천히 합니다. 효과는 산소 섭취량이 늘어 근육에 대한 영양 공급이 개선됩니다. 자율신경이 안정되어 마음이 차분해지고 잠들기 쉬워집니다. 호흡과 자세를 지탱하는 횡격막의 기능이 향상되어 허리가 자연스럽게 펴집니다. 주의할 점은 무리하게 배를 부풀리거나 힘을 주지 않습니다. 차를 마실 때나 잠들기 전 조용한 시간에 하는 것도 좋습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자주 이렇게 말합니다. 고령이 된 지금이야말로 호흡법을 다시 배울 때입니다. 그것은 오래 살기 위해서라기보다 매일의 순간순간을 깊이 맛보기 위해서입니다. 단 몇 번의 깊은 호흡으로 가슴이 가벼워지고 마음이 고요해지며 마치 아침바람이 수면을 스치듯 마음의 파도가 조용히 가라앉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동작, 머리 빗기. 혈액순환을 돕고 몸과 마음을 정돈하는 습관. 어느 날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김 박사님, 왜 매일 아침 거울 앞에서 눈을 감고 머리를 빗으시는 건가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것은 단지 머리를 정돈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몸 전체를 조용히 깨우는 의식이랍니다. 여러분, 머리에는 혈류 기억력, 집중력 등과 관련된 중요한 혈자리가 많이 모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천히 머리를 빗는 것은 신경계나 운동 기능 전체를 온화하게 깨우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방법은 빗살이 굵은 빗이나 나무로 된 부드러운 빗을 사용합니다. 의자에 앉아 허리를 펴니다. 이마에서 정수리 그리고 뒤통수 쪽으로 부드럽게 빗습니다. 다음으로 관자놀이 귀 뒤쪽으로 쓸어내리듯 빗습니다. 총 30회 정도 부드러운 움직임으로 반복합니다. 원한다면 손가락 끝으로 두피를 가볍게 마사지해도 좋습니다. 효과는 뇌의 혈류가 좋아져 머리가 맑아집니다. 아침에 불안감이나 긴장이 완화되어 차분한 기분이 됩니다. 밤에 하면 수면의 질이 향상된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너무 힘을 주지 말고 부드럽고 균등하게 빗습니다. 라벤더 등 긴장 완화 효과가 있는 아로마 오일을 한두 방울 빗에 묻혀도 좋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마음속으로 되뇌며 머리를 빗습니다. 오늘도 이 몸과 마음으로 살아간다. 천천히라도 좋으니 앞으로 나아가자. 불과 몇 분이지만 자신을 정돈하는 온화한 시간이 됩니다. 분명 여러분에게도 그런 조용한 평안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6번째 동작, 발 뒤꿈치 들기. 다리 허리의 힘과 균형 감각을 되찾다. 어느 봄날 아침 요양원들을 걷고 있던 저는 81세의 김할머니라는 분이 벽을 짚고 걷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발밑이 불안정하신가요? 라고 말을 걸자 그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넘어지는 게 무서운 게 아니에요. 다리가 예전처럼 땅을 밀어주질 않아서요. 그때 저는 매일 아침 제가 실천하고 있는 운동인 발뒤꿈치 들기를 알려드렸습니다. 이 동작은 작지만 발바닥에서 종아리까지의 근육을 강화하고 계단을 오르내리거나 장시간 서 있는 것을 지탱하는 힘을 길러주는 중요한 훈련입니다. 방법은 양발을 어깨 너비로 벌리고 똑바로 섭니다. 균형이 불안한 경우 의자 등받이나 벽에 손을 짚습니다. 천천히 발뒤꿈치를 들어 발끝으로 섭니다. 2-3초 유지하고 발뒤꿈치를 천천히 내립니다. 이것을 10, 15에 익숙해질 때까지는 하루에 2번으로 나누어 해도 괜찮습니다. 효과는 종아리와 아킬레스건의 근육을 강화하여 낙상을 예방합니다. 서 있을 때나 걸을 때의 균형 감각을 높입니다. 혈액이 심장으로 돌아가기 쉬워져 발목 부종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주의할 점은 온몸에 너무 힘을 주지 말고 어깨 얼굴목은 편안하게 합니다. 평형 감각이 걱정되는 분은 가구나 손잡이를 사용하여 안전하게 합니다. 저는 이 운동을 대장장이가 쇠를 단련하는 것에 비유하곤 합니다. 세게 두드릴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매일 꾸준히 계속하는 것입니다. 단 몇 분의 발뒤꿈치 들기가 발걸음의 흔들림을 줄여주고 자녀나 손주의 손을 빌리지 않고 계단을 내려갈 수 있는 힘을 조용히 되찾아줄 것입니다. 7번째 동작, 손 쥐었다 펴기. 손의 자유는 인생의 자유. 고령이 되면 다리에만 신경 쓰기 쉽지만 사실 손의 힘이야말로 자립적인 생활을 지탱하는 또 다른 기둥입니다. 잼뚜껑이 열리지 않고 목도리를 두르지 못하고 스스로 차를 끓이는 것이 힘든 것. 그런 작은 일들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존심이 조금씩 깎여 나갑니다. 그래서 저는 매일 아침 거르지 않고 하는 운동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손을 쥐었다 펴는 것입니다. 단지 그것뿐이지만 매우 중요한 동작입니다. 방법은 의자에 앉거나 선체로도 괜찮습니다. 어깨와 팔을 편안하게 합니다. 양손을 앞으로 내밀어 가볍게 주먹을 줍니다. 너무 세게 쥐지 않아도 됩니다. 그 후 꽃이 피어나듯 손가락을 최대한 크게 벌립니다. 이것을 15, 20회 편안한 호흡에 맞춰 반복합니다. 효과는 손가락, 손바닥, 손목의 근육을 자극하여 경직이나 변형을 막아줍니다. 말초 혈액순환이 좋아져 저림이나 냉증 움직이기 어려운 증상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잡고 들고 쓰는 등 일상 동작을 자연스럽게 유지합니다. 작은 팁으로는 운동이 끝난 후 미지근한 물에 라벤더 오일 등을 몇 방울 떨어뜨려 손을 담그면 긴장 완화와 보습에 모두 좋습니다. 악력을 높이고 싶다면
부드러운 고무공 등을 가볍게 쥐는 운동도 효과적입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그리고 제 자신에게도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손을 지키는 것은 자유를 지키는 것이다. 아직 젓가락을 들 수 있다. 아직 내 이름을 쓸 수 있다. 아직 손주에게 편지를 쓸 수 있다. 그것이 나이를 먹어도 나답게 살고 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리고 손을 펼 때마다 마음속에 있는 불안을 조금 내려놓고 새로운 아침의 햇살과 새소리 시원한 바람을 맞이할 준비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리 7가지 동작. 모두 간단하지만 큰 의미가 있다. 여기까지 7가지 운동을 함께 살펴보았네요. 배 문지르기, 다리 가볍게 들기, 종아리 두드리기, 복식 호흡, 머리 빗기, 발 뒤꿈치, 들기, 손 쥐었다 펴기. 어느 것 하나 특별한 기구나 넓은 장소가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하나의 동작에 몸이 보내는 조용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제발 나를 잊지 말아주세요. 저는 85년의 인생에서 수없이 목격해 왔습니다. 근육이 쇠약해진 것을 깨닫지 못하고 갑자기 넘어져 버리는 분들, 단 몇 분의 운동을 매일 계속하여 건강을 되찾은 분들, 늙음이란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서두르지 않고 무리하지 않되 포기하지 않고 조금씩 자신의 몸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깊은 호흡으로 심박을 안정시키고 가벼운 다리 운동으로 베란다에 나가보고 손가락을 펴서 또 새로운 하루를 맞이하는 것. 전부 다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우선 할 수 있는 것 하나부터. 떨리기 시작하고 나서 단련하려 하지 말고, 글씨를 못 쓰게 된 후에 연습하려 하지 말고, 오늘부터 지금부터 단 하나라도 좋으니 그것이 당신 자신에게 주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만약 오늘의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고 느끼셨다면 부디 댓글창에 마음에 드는 동작의 번호나 감상을 남겨주세요. 저는 서울에 있습니다. 당신은 제주도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광주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나이를 받아들이면서 살아갈 힘을 지키고 있는 동료입니다. 괜찮으시다면 채널 인생의 철학을 구독해주세요. 옆에 있는 알림 버튼을 누르면 새로운 영상이 도착합니다. 그것은 당신이 오늘도 자신을 소중히 여기려 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다음 영상 예고. 다음 영상에서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내용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90세가 되어도 다리허리가 튼튼하고 뇌도 활기찬 고령자에게 필수적인 5가지 비타민 기대해주세요. 그리고 오늘도 마음은 평온하게, 발걸음은 튼튼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비록 세월이 흘렀어도 당신의 한 걸음이 오늘이라는 날을 빛나게 해줄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서 제 이야기를 듣고 계신가요? 문득 궁금해지네요.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솔직한 감상이나 생각을 들려주세요. 혹시 여러분에게도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싶은 특별하거나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다면 댓글로 편하게 공유해주세요. 모두의 이야기가 궁금합니다. 언제 어디에 계시든 항상 여러분의 하루가 평안하고 행복으로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